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년 전 총선에 이어 리턴 매치에 나선 김수웅, 이춘석 예비후보가 뜨거운 경선 토론을 벌였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마련한 민주당 이쌍갑 경선 토론회에서 현안 문제와 국회의원 역할론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춘석 후보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현역 의원들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질타했고, 김수웅 후보는 4년 전 한 일이 없어 이 후보를 시민들이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군산 경성구도가 급변했습니다. 제2배 예비후보가 김의겸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해 경선이 신영대와 김의겸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의겸 후보 측은 제2배 후보의 결단을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고, 신영대 후보 측은 뜨내기의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KCN 금강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들이 참여한 경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가 리턴 매치에 나섰고 공천을 놓고 한치도 물러남 없이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KCN 금강방송 스튜디오에서 14일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 민주당 이쌍갑 경선 토론회. 4년 전에 이어 김수웅, 이춘석 예비후보가 리턴 매치를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일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설당이 없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방을 유명하고 인구 감소를 유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입니다.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홀로그램 사업이라든가 바이오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말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익산의 청년들이 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잘 살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도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돌아와도 되겠구나,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성장 동력인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서로 다른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왜 국가산단 2단계를 추진하냐면요, 시민 여러분, 지금은 식품문화, 먹거리가 그 지역 사이, 그다음에 그 나라, 동북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을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공장 개념, 생산시설 단계의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익산시 전역이 식품 문화가 활성화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우리 익산시를 공장 개념, 생산 개념 시설을 떠난 식품 문화 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후보는 국회의원 역할론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라북도, 특히 호남이 전국에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 될 때도 머리만 깎지 한 일이 없다. 예산도 복원시키지 못했다. 이게 초선과 재선만 구성됐기 때문에 정치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요. 익산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야, 이제 시민들이 익산에서 3선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성장시켜주고,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익산 시민들한테 저하고 경선에서 패배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어 이춘석 예비후보는 식품진흥원 노조에서 문제 제기한 김수웅 예비후보의 갑질행위 논란을 놓고 공세를 폈습니다. 갑질했다, 사과해라고 하니까 나는 갑질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덕반하장으로 이것은 적폐 세력들이 공작 정치를 한다 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예비후보는 장전마을 주민 집단 암발병 사건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아니, 지역 주민들의 그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국회의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민의의 대변인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두 후보는 배상공원 매입 추진 당위성과 제2혁신도시 조성 현실화 등을 놓고도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KCN 금강방송이 마련한 민주당 이쌍갑 경선 토론회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채널 5번을 통해
4차례 이상 재방송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유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천년 전북 청년식품 회원사 21개 업체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천년 전북 청년식품은 지난 2022년 도내 식품기업 경영 2세 및 청년식품 창업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번에 투자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15만 2천여 제곱미터의 식품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연면적 2,200제곱미터에 12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짓기로 하고 올해까지 실시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센터가 마련되면 익산 지역 발달장애인 2,500여 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익산시는 센터 부지 내에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 사업장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도내에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민간 매각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폐교는 39곳이며 이 중 6곳은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6곳은 자치단체에 매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27곳은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금지했던 민간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원 의정비 인상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시민 85명 가운데 62명이 의견서를 제출해 58명은 인상에 찬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최대치 인상은 지역 경제 상황,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16일 제2차 심의회를 열고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도세 1,698억 원을 비과세 감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비과세 감면 유형은 기업활동 지원 433억 원, 차량 442억 원, 무주택자 출산 양육 등 서민생활 지원 251억 원, 농지 취득과 영농자금 지원 207억 원 등입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감면 혜택 확대로 6,500명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도는 올해 출산 양육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의 감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5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이 높은 신산업 기업 육성을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분기 지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융자 지원 한도는 기업당 시설 투자금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5%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 2.82%를 자부담합니다. 신청 대상은 2차 전지와 레드바이오 등 중소기업입니다. 군산에 출마한 최입의 예비후보가 김의겸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최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의 한계로 고민이 많았다며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김 후보와 단일화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민주당 경쟁구도는 신영대 예비후보 대 김의겸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재편됐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오는 4월 군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의겸 최입의 예비후보. 최입의 예비후보가 14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의겸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정치교체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공감했다며 덧셈의 정치로 군산의 경제와 문화를 2배로 키우기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교체의 목표를 향한 구심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정치 교체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김의겸 예비 후보와 단일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예비 후보의 사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반등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됩니다.
또 민주당 경선 컷오프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도 사퇴를 결심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예비후보는 김우겸 예비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우겸 예비후보는 최 예비후보와의 결집으로 권리당원 지지를 하나둘 모아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군산의 정치 교체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주신 결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뜻을 제가 이어받는 것은 군산에서 승리로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의 민주당 경선 구도는 신영대 예비후보 대 김우겸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재편됐습니다. 김우겸 최이배의 단일화의 신영대 예비후보는 뜨내기 야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를 하려면 공통된 가치와 비전이 필요한데 선거를 위해 군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신영대 김우겸 예비후보. 이번 단일화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 김우겸 예비후보가 새만금 3대 특구, 군산형 기본소득, 문화예술 공약에 이어 네 번째로 군산의 교통과 이동권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우겸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광역교통망 연결 확충과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식 개선, 어르신 마중택시 확충 등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은 전북권 전체를 포함해 군산의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어르신을 위한 콜택시를 상시대기,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개선은 현재 위탁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호남의 산업과 사람이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소외되는 사람 없이 연결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16일 전북을 방문합니다. 출판 기념회와 특정 후보 지지 활동으로 전북을 자주 찾았던 조 전 장관이 오는 16일 전주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하는 동지와 의논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195건으로 1년 전 254건에 비해 23%나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아파트값 하락 등의 여파가 오피스텔 투자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의 한 남성 공무원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여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요구를 일삼는다는 익명의 투서가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익명 게시판을 통해 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주로 새내기 여직원에게 접근해 동기를 제치고 승진하려면 본인 같은 멘토를 잡아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은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술자리 등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공직 생활에 걸림돌이 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대상자의 연령대와 계급, 보직 여부 등 유추할 만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가해자가 누군지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해온 10대가 광주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군산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8살 A군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도내에서도 열립니다. 전북자치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의과대학 입학생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성명서 낭독 등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상황에 맞춰 반발 수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준비 기간 축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한 결과 7곳을 적발했습니다. 자치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57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이력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위생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실시, 이력제 거래 내역 신고 지연 등입니다. 자치도는 적발업소의 과태료 처분과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의 실익이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세 차례나 무산된 경험에서 봤듯이 섣부른 통합 추진은 주민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0대 역점 전략 중 첫 번째로 전주 완주 통합을 꼽았지만 완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997년, 2009년, 2013년에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했지만 완주 주민 등의 반대로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을 맞아 정읍시 이평 고부면 일원에서 오는 19일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재현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군 진군 행렬과 사발통문 작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됩니다. 고부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1894년 2월 15일에 정봉준 장군과 함께 고부 관할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터를 공개하며 전주의 영문 이니셜 J를 무한히 뻗어나가는 형태로 형상화해 생장 중인 신물의 나선에서 영감을 받아 무한한 성장과 확장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장우석과 덴마크의 리네 아른가드, 슬로바키아의 주지나 코스텔란스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전주시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평생교육 종합플랫폼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접속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말 평생학습 정보망 접속자가 100만 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은 학생과 직장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697개 온라인 무료 강좌를 운영하는 평생교육 종합 플랫폼입니다. 시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올해 모바일 온라인 강좌 신청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시는 전년보다 5천만 원 올린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의 경우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택 개량 희망주민, 무주택자, 귀농 귀촌인 등으로 주택 40채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루쌀 직불금이 이전보다 2배가 오르면서 도내 재배 면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를 심지 않기로 한 논 4,500헥타르 중 41%에서 가루쌀을 재배합니다.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단가는 가루쌀의 경우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2배 인상됐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즉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사를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도로 하천 등 공공분야 건설공사 발주 규모 5조 1,700여 원 중 지역업체가 상반기까지 3조 6천억 원 이상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 건설업체 우대 규정 마련과 대형 공사 분할 발주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중증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한편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역 신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군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2월 20일부터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출발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